전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역전세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하반기 역전세에 대해서도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역전세 위험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심각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질지 아닐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역전세가 심화되는 와중에 전세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정책이 시행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왜 이렇게 위험하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계약 만료 전세금이 내년 상반기가 올해 하반기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1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금은 302조, 2년으로 추정을 한 이유는요, 기본은 2년이에요. 임대차산법으로 연장을 하는 거지 기본이 4년으로 늘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전세금이 올해 하반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내년 상반기에 또 늘어난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도 올해 상반기보다 더 많은 전세금 계약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내년까지는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까지 역전세난이 심화가 되는데, 문제는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만한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냐? 집주인이 배째랍니다. 쓰레기죠. 쥐가 투기하다 실패한 것을 왜 자꾸 떠넘기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역전세 비중 추이 보시면 강원 같은 데가 좀 적죠. 왜냐면 강원도는 전세가가 막 다른 데보다 폭등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폭등한 곳들 보면은 역전세 비중이 굉장히 크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전세 비중이 막 점점 늘어나죠. 서울 같은 경우는 배째란 집주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전체의 58.3%가 역전세이고, 서울은 58%. 제일 높은 곳은 대구. 이런 곳들이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도 전세금이 좀 줄긴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이상은 나오는데, 이 역전세가 심해지고 지금 가격으로 유지를 하더라도 58%라는 거예요, 하반기에. 근데 지금 가격으로 전세 가격이 유지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격인 상황인데, 유지돼서 58%면요 하반기 되고 내년 상반기 되면은 60, 70%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 거고, 빚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갭투기 잘못했다가 역풍 맞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도 7만 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 왜냐면 다 하고 빚 내고 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내더라도 이미 자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빚을 내서 갚을 수 있는 사람들, 빚을 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빚을 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금, 주식 다 처분하고 빚까지 져야지 14.2%가 돌려줄 수 있다. 즉 무지성 갭투기의 최후죠. 전세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갭투기이고, 저 갭투기를 막 유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거의 21년도까지는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유도했어요. 22년도 돼가지고 갈아탄 사람들 있죠. 몇 명 있는데, 21년 어떤 사람은 21년도에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완전히 폭락론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끝까지 인정 안 했죠. 전세 대란 날 것이다. 그러더니 2년 전보다 올랐으면 전세 대란이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다가 이제는 전세가가 떨어져도 월세가가 떨어져야지 집값이 떨어지고 찐 하락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렇게 말이 계속 바뀌느냐? 시장을 부동산밖에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전세난이 날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어요. 저희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저희가 엄청나게 비판받고 비난받았죠. 불과 3년 전, 지금보다 조금 더, 한 2년, 한 10개월 전? 그때쯤 임대차 3법이 발표됐을 때 다들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임대차 3법 때문에 4년치 전세가를 미리 받으면서 앞으로 전세가가 폭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을 때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튄 게 아니라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가 튀었다. 저희랑 비슷한 의견을 말씀하신 분들도 몇 분 있긴 했지만, 그런데 그때 상승론자들 다 뭐라 그랬어? 정치적으로 저희 나눠가지고 저기는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문재인 편들어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임대차산법이 폐해다. 결국에 22년도에 임대차산법이
효과가 금리 올라가니까 제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전세 폭등할 거를 막은 게 임대차산법인데 그거죠.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와요. 막 쳐들어오는데 내가 여기 길목을 하나 지키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진짜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쪽으로 못 가게 만들었는데 내가 지키고 있는 길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쪽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마을이 피해를 입었어. 난 돌아와서 난 여기로 한 명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돌아와서 욕만 지질하게 먹는 거예요. 너 때문에 뚫렸다.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는 금리 올라가니까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금리 효과가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냐? 매매가보다 전세가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전세가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갭투기꾼들이에요. 여기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입자의 계약 해제, 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 추가가 된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임대사업자한테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요. 저희도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요.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가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집주인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안 갚을 가능성은 세입자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 문제죠. 그럼 당연히 집주인이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도 세입자가 부담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갭투기꾼들 득달같이 몰려와가지고 내가 집 샀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집주인이 죄냐 뭐 하면서 죄죠. 죄 아니에요? 지금 집값을 이렇게 띄워놓은 것들은 갭투기꾼들 때문이에요. 실수요들 때문에 올랐다? 실수요만 들어왔으면은 그렇게까지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갭투기꾼들이 막 올려놓고서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그거에 낚인 영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내 물건에 대해서 내가 돈을 돌려줄 것을 보증을 해야지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은 집주인이 해야 돼요. 요 제도는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여기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임대사업자들 많이 취소했죠. 근데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임대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주인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예 보증보험료도 집주인이 내도록 해야 된다. 사실 이게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입자의 계약 해지 사유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약으로 추가를 하셔라. 아직까지는 임대사업자니까요. 우리가 임대사업자 아닌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에 꼭 이 내용을 넣어서 보증보험 가입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되고 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특약을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전세 사기 영상 많이 만들 때도 늘 말씀드렸던 게 전세 자금 대출, 그 다음에 전세 보증보험 요 두 가지는 꼭 특약에 넣으셔서 특약에 넣는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서 거부하는 집주인은 그 집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전세 자금 대출을 안 받아도 돼. 내가 굳이 보증보험을 안 하고 싶어. 그렇더라도 특약에 꼭 넣으셔라. 왜냐면 저게 안 되는 집은 굉장히 위험한 집이고 또 한 가지는 저게 안 되는 집은 그걸 가지고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집은 빠이빠이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면 좋겠죠. 전세가율, 자 전세가율 70% 밑으로 막아라 까지는 안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해라.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합시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면은 집주인 책임으로 계약 해지 이렇게 가고 그래서 70%가 넘는 주택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빌라 사기,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안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도 갭을 벌려야 임차인 보호가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사실 집주인은 보증금이 채무죠. 돈이에요. 돈 빌린 건데 이자 안 나가니까 지 돈처럼 쓰는 거지. 결국엔 이게 근데 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 너무 싸게 해주니까 이제 와서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원희룡 장관 문재인 정부 때 뭐라 그랬어요? 저금리 때문 아니고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저금리로 무제한 저리로 빌려가지고 전세 가격 폭등했다. 본인이 해보니까 알겠죠. 본인이 해보니까 아는 거다. 국토부 장관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부동산 일타강사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지. 부동산 진짜 일타강사 해가지고 집값 제대로 잡고 서민들 주거 부담 덜려면요 분양가부터 잡아야 돼요. 분양가부터 잡으려면 원가 공개가 필수고 왜 지금도 건설사들 죽는 소리 하는데 원가 공개는 죽어도 안 하느냐. 다만 지금 갭 벌려서 임차인 보호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원희룡 장관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앞으로 모든 정부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할 일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가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사실 전세가율을요 막 100%까지 맞추고 이런 상황에서요 편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편법 증여 혹은 편법으로 집 사고 이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세가율을 낮추는 거, 이거 불법을 막는 거예요.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막자, 요것도 있지만요, 빌라 시장 같은데 만연했던 불법을 막는 거다. 예전에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집 살 때도 전세 세입자 따로 놓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왜냐면 LTV가 막히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매매가랑 전세가 같이 해가지고 집 사는 연끌족들도 있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은 점점 더 위기가 올 것이고, 이런 정책들이 더 필요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고요. 사실 정부에서 전세가를 떨어뜨릴 생각은 없어요. 말은 저렇게 했는데 전세가를 떨어뜨릴 생각은 없다. 갭 벌려서 해라,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딱히 생각이 없는 게요, 지금 전세대출 DSR 검토 안 한다고 하죠. 어쨌든 금리 올라가니까 전세대출 잔액 증가율은 굉장히 떨어지고는 있는데, DSR에 포함하자고 하니까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죠. 왜 전혀 검토를 하지 않느냐? 저거 전세대출 DSR 적용하면요, 단언컨대 전세가 매매가 대폭락합니다. 단언컨대 대폭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번 정부는 집값 부양책을 많이 냈죠. 왜냐면 상황 보시면요, 자, 연봉이 5천만 원인 차주가 산정 만기 5년 기준으로 연 4.2% 금리, 이건 전세대출 평균 금리입니다. 1억 원을 빌리면요 DSR은 44.4%가 나온다. 그러니까 연봉 5천이면 1억도 못 빌린다. 그러면은 지금 전세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전세자금대출이죠. 전세자금대출이 거의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도입을 저것 때문에 못하죠. 경착륙이 나면은 이것 또한 경제에 대해 큰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긴 한데, 저것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죠. 왜냐면 전세자금대출을 너무 무분별하게 빌려줘서 생겨난 일이고, 그 문제의 책임은요 지금 정부까지 다 있는 거예요. 처음에 푼 MB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규제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넘어가고 안 했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현 정부까지 모든 정부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책임을 지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는 폭등, 윤석열 정부 때는 폭락으로, 역전세로.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서 DSR을 적용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세자금 대출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빌리고 있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적용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거품이 생겨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전세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 전세 대출 만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도래해야 한다. 두 번째,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역전세가 심화되는데 전세 가격이 현재 상황이라는 거를 가정을 하더라도 58%가 역전세인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네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신규 코픽스 금리는 3.56으로 3.44 대비 0.12포인트 상승했다. 제가 이 3.44 나왔을 때 이거 굉장히 의문의 하락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당시에 금융채 금리 오르고 CD 금리 오르고 콜 금리 오르고 구채 금리 오르고 다 오르고 있었는데 기이하게 코픽스 금리만 떨어졌다. 그러니까 의문의 하락이고 이건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랬죠. 바로 다시 튀었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3.71, 5.11에서 3.83, 5.23으로 비슷한 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하반기 은행채 발행도 굉장히 많이 남았죠.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은행채도 많고 그 이상으로 발행을 하겠죠. 작년에 못하게 막았으니까. 이런 것까지 보시면은 앞으로 전세 가격 폭락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게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점점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집값 바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집값 바닥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 채 더 사세요. 집값 바닥이 아니라 나중에 돈 다 날리고 길바닥에 엎어져 있을 테니까.